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사주 쉽게 보는 법 1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사주가 재미있어서, 삶이 너무 고단해서, 아니면 미래가 불안해서 등등등. 그러면 사주를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본다 또는 상담사를 찾아간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담사를 찾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원리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사주를 쉽게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세력 어플을 열고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어플이든지 나의 기본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8글자가 나오고 10년 단위의 운인 대운과 1년 단위의 운인 세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당연히 나를 뜻하는 사주팔자 8글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팔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사주 팔자입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의미고 팔자는 8글자라는 의미예요. 이 8글자는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글자에는 나 이외에도 인간관계, 사회성, 직업 등등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더 자세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월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월지가 내 사주의 환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월지가 될 수 있는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태어난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다면 화의 기운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계절에 따른 속성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봄생은 목기를 가졌으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고 꾸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름생은 화기를 가졌으니까 유명한 것,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을생은 금기를 가졌으니까 실속을 따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겨울생은 수기를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철학과 같은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며 끈기와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별로 3개의 글자들이 보이죠? 그러면 각 글자들이 다 똑같은 속성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먼저 앞 글자들은 생지라고 불러요. 글자 그대로 생하는 글자들이니까 어떤 조건만 맞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전해 내려고 바로 튀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의 글자들은
왕지입니다. 글자 그대로 왕이 되려는 글자들이니까 그 속성이 제일 강한 때이므로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하나를 깊게 파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생지와 왕지 중에서 어떤 하나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왕지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왕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할지 못 정한다거나 돈이 되지 않는 일에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직업성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마지막 글자들은 묘지입니다. 황토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묘지의 글자들은 토를 나타내죠. 그래서 묘지들은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전환을 도와주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시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을까요? 월지가 신금이니까 가을생이고 생지의 환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속을 중시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것은 바로 시지입니다. 시지는 시간을 말하죠. 어디 가서 상담을 하시는데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몰라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과감하게 뛰쳐나오세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환경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글자들을 보자면 새벽, 낮, 저녁, 밤이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보았듯이 해당되는 오행과 생, 왕, 묘의 속성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은 낮이면서 왕지의 글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세상, 쉽게 얘기하면 인기를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월지와 시지를 가지고 환경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이 환경에서의 주인공인 나를 찾아볼까요? 8글자 중에서도 특별히 일간을 나라고 봅니다. 일간을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일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간이 될 수 있는 글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쪽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이라고 하고 10개 글자가 있죠. 간목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입니다. 그러면 일간이 갑이라면 그 사람은 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일간이 임이라면 임의 관점으로 보겠죠. 여기에서 어떤 일간이면 좋고 어떤 일간이면 나쁘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면 되고 과한 부분은 줄여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글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불은 목이죠. 목이란 것은 흔히 말하듯이 나무라든지 화초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찍어서 말해 준 것이에요. 나무란 것은 분발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목이면 무언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정은 화죠. 화는 분산하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일간이 화이면 나를 세상에 알리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고 세속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는 토입니다. 토는 중화의 성질을 말하죠. 그래서 일간이 토이면 중립적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이곳저곳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사람이면서 또 토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경신은 금입니다. 금은 견념의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일간이 금이면 실속을 중시하고 번지르르한 것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는 수입니다. 수는 수장의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일간이 수이면 내면의 세계가 발달해 있고 자신의 표현을 삼가하면서 다소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임일간은 과묵하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8글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일간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임자일주냐, 경호일주냐 이런 것만 공부해서는 한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환경과 일간의 속성을 바탕으로 예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월 오시에 병화니까 세속적이고 유명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실속을 따지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려는 환경에 있는데 일간이 병화니까 그 정도가 엄청나겠죠. 사주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이 조화롭게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예시처럼 화가 4개나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화를 좀 줄이고 수를 키우려고 노력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많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질이라거나 성격이기 때문에 내 성격도 한쪽으로 과하게 쏠렸구나 하고 인정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수가 없으니까 수는 못 쓴다? 이런 말을 한다면 수는 신정방광이니까 오줌도 누지 말고 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것으로 우선 환경과 일간의 속성을 가지고 내 사주를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